결혼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결혼을 함으로써 비로소 함께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인간관계를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연애할 때의 남자와 여자는 자아실현을 함께 추구하는 인간관계가 아니라 각자 사람으로서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관계입니다. 남자에게 자기 행복은 재미와 즐거움이며 여자에게 자기 행복은 관심을 받을 때 느끼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는 남편이 되고 여자는 아내가 됩니다. 남편과 아내라는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고부관계로서 인간관계는 맞지만 간접적인 인간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두고 시어머니는 아들이라는 부모 자식의 인간관계를 갖고 있으며 며느리는 남편이라는 부부관계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연결점 위에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고부관계가 공존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부관계가 되려면 부모 자식 관계와 부부관계가 반드시 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고부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는 것을 고부갈등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행복 기준을 갖고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데 그 각자의 생각 기준이 충돌할 때 갈등이 발생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서로 심리작용을 합니다. 심리작용을 한다는 것은 서로의 의식과 무의식이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 좋게 작용하면 좋은 감정을 만들지만 대립하고 나쁘게 작용하면 갈등이 발생합니다. 또한 내 생각 기준으로 보았을 때 감정이 나빠지면 나쁜 인간관계라고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감정에 의해 인간관계의 좋고 나쁨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갈등은 자신의 감정으로 만들어집니다. 며느리의 입장에서는 시어머니의 감정보다 자신의 감정이 중요하고 시어머니도 며느리의 감정보다 자신의 감정이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자신의 감정이 안 좋아지는 이유는 자신이 추구하는 의미와 가치의 생각 기준이 상대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기억이 다르듯 각자의 생각 기준이 다를 뿐인데 나와 맞지 않으면 틀린 것이라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감정이 나빠지는 것입니다. 또한 각자는 자신의 생각 기준이 맞기 때문에 상대가 틀린 생각 기준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갈등은 점점 깊어집니다. 그래서 갈등이 발생하는 원리를 모른 채 심리작용을 하면 할수록 고부갈등이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고부갈등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부부관계는 상호 대등한 직접적인 인간관계지만 고부관계는 상하관계가 존재하는 간접적인 인간관계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고부관계는 시어머니를 중심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큽니다. 남편은 아내와 직접적인 인간관계인 부부이며 동시에 시어머니와 남편은 직접적인 인간관계인 부모 자식 관계입니다. 그래서 고부관계는 직접적인 인간관계가 아닌 간접적인 인간관계가 되는 것인데 간접적인 인간관계가 형성되면 상하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사실 고부라는 말은 남성 중심의 문화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남성 중심의 문화에서는
장모와 사위의 갈등이 거의 없습니다. 만약 장모가 사위에게 사사건건 가르치려 한다면 아마도 남편은 장모와의 인간관계를 끊으려고 할 것입니다. 남자의 마음은 스트레스를 제거하기 때문에 장모와 사위의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인간관계를 끊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여자의 마음은 상처의 감정을 쌓아놓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인간관계를 유지하려고 자신의 상처를 억압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고부관계는 갈등이 있어도 인간관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는 이런 현상이 흔하게 발생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도 아랫사람이 무조건 윗사람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며느리보다 윗사람이니 며느리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결국 고부 갈등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며느리의 입장에서는 남편과 행복하게 살려고 한 결혼이지 시어머니에게 가르침을 받으려고 한 결혼이 아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시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아들의 행복에 중점을 둡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니지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의 행복에 며느리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아들의 행복을 만드는 역할로 인식됩니다. 아무리 며느리를 딸처럼 대한다고 해도 결국은 아들의 행복을 중심으로 하여 며느리를 맞추려 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부부가 맞벌이를 하더라도 아내가 살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며느리에게 아들의 편안함과 행복을 요구합니다. 이때 며느리의 입장에서는 당신의 아들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부간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는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시시콜콜 잔소리를 한다면 정작 자신은 잔소리의 내용처럼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살아온 삶이 행복하지 않으니 내 아들은 행복해질지 모르는 자신의 희망사항을 며느리에게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에 대해 며느리는 자신이 알아서 할 일에 자꾸 시어머니가 간섭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말에 따라 시어머님처럼 살아간다면 그 남편은 어떨까요? 남편은 아내가 필요해서 결혼을 한 것이지 어머니가 필요해서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고부 갈등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부부관계입니다. 시부모님의 부부관계가 행복하다면 자녀들도 저절로 행복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부모님의 부부관계가 불행하다면 행복에 부족한 부분을 자녀를 통해 채우길 원하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다면 아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에 의미를 두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어머니의 관심은 모두 아들에게 향하고 아들을 행복하게 만들고자 며느리에게 이것저것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어머니는 왜 하필 딸이 아닌 아들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느끼려 할까요? 시어머니는 여자고 시아버지와 아들은 남자이기 때문입니다. 부부관계가 좋지 않으면
보상 심리가 작용하면서 아들을 통해 행복의 의미를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부 갈등은 대부분 시어머니 때문에 발생합니다. 며느리 때문에 고부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지간해서는 며느리에 의해 고부 갈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의 상처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고부 갈등의 깊이가 결정됩니다. 결혼을 할 때 배우자가 편부 가정 또는 편모 가정에서 자랐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편모 가정에서 자랐다고 할지라도 시어머니가 상처를 치료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면 며느리와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가족이 하나 더 생긴 것으로서 자신에게 의미가 있는 일이라 생각하여 며느리를 정말 자신의 딸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상처가 많은 상태라면 며느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못 배워서 저런다 라는 말로써 자신의 상처를 며느리에게 표현하게 됩니다. 이는 말 그대로 상처를 표현하기 위한 트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시어머니의 상처 치료는 시아버지가 해줘야 하는데 남편에게서 상처 치료가 되지 않아 그 바람이 아들에게 향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들은 자신의 가치를 추구하기도 바쁘고 이를 가지고 자신의 가정에 대한 의미를 챙기기도 어려운데 어머니의 상처까지 신경을 쓸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의 상처는 치료가 되질 않고 그 화살이 모두 며느리에게 향하게 됩니다. 이처럼 시어머니의 상처는 고부 갈등의 원인이 되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고부 갈등은 일반적인 갈등과 조금 다릅니다. 고부 갈등은 시어머니의 상처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이때 만약 며느리도 상처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경우 시부모님의 가정에도 불화가 생기지만 남편과 아내의 가정과 부부관계에도 불화가 생깁니다. 그러면 양 가정의 불화가 점점 커지면서 시댁과의 인간관계를 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이미 상처가 큰 시어머니는 자신의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며느리 또한 상처가 많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부 갈등으로 아내가 힘들어한다면 남편은 자신의 아내를 보호해야 합니다. 자신의 아내를 보호한다고 해서 어머니에게 맞대응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공격하면 어머니의 상처는 더 커지고 그로 인해 며느리가 더 힘들어질 뿐이지 갈등은 결코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남편과 아내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부부관계가 행복해지면 남편이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어머니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렇게 어머니를 챙기다 보면 어머니의 상처가 위로되면서 굳이 며느리를 가르치려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각 가정이 안정을 찾고 각자의 의미와 가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부 갈등에서는 남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남편은 아들로서 역할을 하면서 아내도 보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남편들은 아내의 상처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남자는 스트레스가 들어오면 제거해버리고 돌아서면 잊어버리지만 여자는 상처가 쌓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어머니의 상처에서부터 고부 갈등이 생긴다는 것을 아들이 정확히 알고 나면 아들이 어머니의 상처를 위로해 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그동안 고생한 것을 아들이 알아주며 조금씩 관심을 가져주면 상처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원인을 정확히 알지 못하니 남자인 아들은 스트레스에서 피하려고만 하고 그 모든 화살이 아내에게로 향하면서 아내에게 상처가 쌓인 채 살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고부 갈등이 있을 시 남편은 자신의 스트레스만 피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상처가 회복될수록 며느리와의 갈등도 조금씩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갈등의 강도가 점점 약해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갈등이 생겨야 할 이유가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고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사람은 아들입니다. 시아버지는 이미 시어머니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고 치료해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어머니에게 상처가 쌓인 것입니다. 그러면 며느리는 남편이 자신의 어머니를 치료하든 하지 못하든 어떻게 고부 갈등에 대처해야 할까요? 첫 번째, 시어머니와의 갈등에서 대립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립하고 충돌해봐야 자신에게 남는 것은 더 큰 상처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인간의 마음과 심리가 작용하는 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시어머니에게 상처가 많아서 상처를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임을 정확하게 알면 그것만으로도 나에게 상처가 되는 것들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리를 남편과 공유해 나가야 합니다. 만약 남편과 공유해 나갈 때 좋지 않은 표정으로 이야기하면 남편은 이미 스트레스가 발생하면서 아내의 말을 인식하지 않고 듣더라도 기억에 남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는 편안한 표정 또는 웃는 표정으로 원리를 하나하나 알려줘야 합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어머니에게 관심을 갖고 어머니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편이 어머니와 아내를 중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중재하려고 하지 말고 아내를 보호하면서 어머니에게 관심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많은 상처 속에서도 나를 양육해 왔으니 이제는 아들로서 관심을 드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돈만 가져다 드린다고 효도가 아닙니다. 보통 시어머니의 구박이 이어지면 며느리는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시어머니에게 더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시어머니의 상처가 치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박은 끊임없이 지속되고 점점 더 강해집니다. 만일 아들이 어머니의 상처를 돌봐주지 못하면 며느리는 우선 시어머니가 하는 표현들이 상처의 작용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며느리인 아내는 자신의 상처를 더 크게 키우지 않습니다. 일단 며느리인 아내가
시어머니의 표현을 상처로 받아들이지 않고 넘어간다면 고부 갈등이 더 커지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고부 갈등뿐만 아니라 시누이와 갈등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부 갈등을 겪는 시어머니에게 딸이 있는 경우 그 딸도 상처가 많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극단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처가 많은 시누이는 마치 자신이 시어머니와 같은 지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여 올케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처럼 여성의 상처를 방치하면 많은 인간관계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혼할 때 혼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시어머니가 자신의 상처만큼 아들에 대해 보상을 받으려 하는 심리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맞추고 결혼을 한다고 해도 결국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끊임없이 간섭을 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아들을 가진 엄마라면 자신의 상처가 아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할 수 있을까요? 아들이 결혼을 한 후 자신은 어떨지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을 것입니다. 장성한 아들에게 자신의 상처를 표현한다면 아들은 자신과 인간관계를 끊어내려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아들에게는 상처를 표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아들이 없을 때는 며느리를 괴롭히고 아들이 있을 때는 며느리를 아끼는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도 같은 맥락입니다. 자신의 상처로 인해 인간 존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결혼을 하면 부부관계와 고부관계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또 다른 부모-자녀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때 시어머니가 명심해야 할 점은 자신이 며느리에게 상처를 계속 주고 있다면 자신의 손자들에게까지 그 상처의 영향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부 갈등은 대물림이 됩니다. 과거에 시집살이를 해본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더 큰 시집살이를 시키고 아들과 며느리의 부부관계를 더욱 악화시켜 이혼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의 외도로 인해 외상 트라우마가 치료되지 않은 채 이혼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생각보다 상황이 더욱 심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삶의 의미를 아들에게서 채우려 하는데 며느리가 나타나면 자신의 의미를 깨트리는 사람이 나타난 것과 같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시어머니는 아들이 이혼할 때까지 며느리를 가만두지 않고 매우 강력한 상처를 지속해서 줄 것입니다. 원인을 모른다면 아무리 며느리가 잘해도 상처는 점점 더 커질 뿐입니다. 이럴 때 이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어머니를 중독증에 빠뜨려 아들에게 쏠린 관심을 분산시키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어떤 대상에 대한 재미와 즐거움에 빠지면 마치 상처가 치료된 듯 상처의 해리 현상이 오면서 고부 갈등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처 해리 현상이 발생하면 작은 스트레스에도 히스테리를 부리게 되지만 며느리가 마냥 좋은 표정으로 좋은 말만 하면 히스테리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함께 알아야 할 점은 중독에 빠뜨리더라도
반드시 언젠가는 시어머니의 상처를 치료해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중독에 빠진 사람은 언제든 다른 중독으로 전환할 수 있어서 언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치료할 능력이 없다면 이 방법은 최악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가 건강하게 고부 갈등에서 벗어나려면 시어머니의 상처가 치료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정확한 원리를 알아야 정확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간관계가 무엇인지조차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고부 갈등이 있다면 말씀드린 내용들을 적용해 보면서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길 바랍니다.